안녕하세요, 산자TV입니다. 화이팅!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영업자의 재고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몇몇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전부터 분명 뭐하러 지방을 만한 매장에서 머리 복잡하게 재고관리 빡세게 할 필요 있냐, 필요할 때마다 최저가로 주문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5년 뒤에도 그대로, 10년 뒤에도 그대로, 지금 그대로 장사하고 있을 것이고, 사업이 확장되더라도 수습이 깔끔하게 안 될 확률이 크고 중구난방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인사관리가 잘 되어도, 아무리 암기력이 좋고 아무리 플랜을 잘 짜도 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람에게는 캐파란 게 있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 한계가 옵니다. 이때 캐파를 쉽게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관리 영역이 바로 재고관리입니다. 운영에 있어서 재고관리는 인사관리와 함께 꼭 필요한 부분이고, 아주 쉽게 직원을 컨트롤하기 위해서의 한 가지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장은 매장의 모든 것을 아는, 조금 심하게 표현하자면 전지전능이다 까지도 불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재고관리입니다. 조금만 재고관리에 신경을 써주면 그렇게 될 수 있고, 계획적인 재고관리는 나머지 업무를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삼국지 연의에서 제갈량은 대부분 활약이 허구라 할지라도 정사의 5차례의 북벌에서 불가사의할 정도의 완벽한 행정력을 보여줬을 뿐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 그는 당대 최고의 전략 전술가까지 미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행정력 하나를 키움으로써 다른 여러 가지 능력도 같이 동반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하면 필요한 능력이고, 당연히 행정력이란 게 결국 재고관리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재고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간추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점장에게 월말에 남은 소모품을 조사시키고 동시에 다음 한 달 필요한 물품을 신청하게 합니다. 둘째, 사장은 이 신청을 기반으로 말일이나 일일 기준으로 몽땅 구매하거나 배송시켜 줍니다. 셋째, 구매하거나 배송한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정확하게 매장의 모든 직원과 리스트로 공유합니다. 넷째, 모든 직원에게 배송 오는 대로 창고에 정리하게끔 하고 리스트를 체크해서 지워 나가게 합니다. 다섯째, 모든 배송이 완료되면 사장에게 배송이 완료됨을 보고하게끔 합니다. 상식적인 배송 완료일이 지났음에도 배송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 또한 보고하여 배송 조회하게끔 피드백을 합니다. 여섯째, 점장이나 조사한 직원은 20일경쯤 돼서 부족한지 월말 추이를 조사하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하게 합니다. 일곱 번째, 월말에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 위의 과정 중 미스가 있었던 부분을 보완해서 반복하게 합니다. 일단 위의 방법부터 여러 여건에 맞춰 부연 설명드리고, 이유는 이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장에 점장이 있거나 물품에 관련된 선임 직원이 있다면 매월 말에 매장에 시시콜콜한 물품 하나까지 포함해서 재고조사를 지시합니다. 몇 달에 걸쳐서라도 완벽한 재고조사가 되게 다듬어 줍니다. 만약 그런 인재가 없다면, 혹은 너무 소규모 매장이라면 사장이 직접 합니다. 작은 매장이라서 사장이 직접 하더라도
직원 관리 면에서 수월해지기 때문에 작은 매장이라도 저의 재고 관리 노하우를 적용해서 하시면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포부가 있다면 자신과 오래 사업을 같이 갈 직원을 선정해서 재고 조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재고량을 기준해서 다음 한 달간의 필요량만큼의 신청서를 작성하게끔 합니다. 사장이 재고조사 양식과 신청서 양식을 한 장으로 만들어서 주고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간단히 엑셀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덤벙대는 성격이면 몇 달이 돼도 재고조사가 어려울 것이고, 꼼꼼한 성격이면 두어 달이면 금방 쉽게 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니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닙니다. 매장 구석구석 한 바퀴만 돌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이면 되는 것이고요. 이 일을 일임받은 직원은 매장 전반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요. 사장은 매장의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보고 있다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든 직원에게 표현하는 기회도 됩니다. 점장의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더 다양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지만은, 이런 재고 조사와 한 달분 소모품 신청이 점장으로서의 업무 테스트와 점장을 키우고 점장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점장도 외부에서 바로 채용하는 것보다 기존 직원 중에 마인드 좋고 성실한 직원 중에 한 사람을 승진시키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겪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집니다.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기준으로 하고요. 요식업에서처럼 신선도를 따지는 주요 식자재는 제외하고, 그 외 나머지는 모두 한 달 분량이고, 한 달 분량에서 한 달 사용이 부족하지 않는 선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한 박스 분량으로 수개월을 사용하는, 예를 들어 이쑤시개나 냅킨 같은 것이죠. 부족 심하다 주문하면 됩니다. 뭐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정도 뭐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물론 요식업이 아니면 거의 모든 매장이 매장 내 모든 소모품이 전부 월 초에 한 달분 기준으로 주문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매월 초에 매장의 모든 소모품을 모두 주문해서 창고에 쌓아놓고 한 달간 추가 주문 없이 사용하게끔 합니다. 대부분의 매장에서는 매출이 막 2배, 3배씩 매달 널뛰게 하는 매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평균 매출이 있기 때문에 한 달의 소모품을 한두 달 시행착오 겪으면 어림잡아 주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의 이 소모품을 한 달에 거의 맞춰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월말쯤 가서 추가로 주문하거나 누락된 것 없게 부족하지 않게 딱 맞춰 쓰게 되거나 하면 조사한 직원을 칭찬하거나, 칭찬은 당연히 적더라도 보상이 돼야겠죠. 먹고 싶은 거를 사준다거나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뭔가 줘야 되겠죠. 사장은 말이 필요 없어요. 사장은 보상이다.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재고 관리의 장점을 나열하겠습니다. 예, 장점 1. 자영업 수준에서는 급여가 사실 충분치 않습니다. 충분히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직원은 항상 불만이다. 마지막엔 쌩까고 도망간다. 뒤통수 치고 나간다 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입사하게 될 때 급여를 모르고 입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을 시켜도 항상 불만인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일하면서 일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근무 시간, 휴무, 복지를 정확하게 지켜주고, 일을 공평하게 주고, 주어진 일들이 합리적일 때, 그리고 사장이 매사에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만족하는 직원들도 제법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재고관리 업무 과정을 반복하면 직원들 입에서 이거 쥐방울 만한 매장인데 이거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대기업식 관리하는 그런 회사다운 매장 같다 라는 말도 나오고요. 이런 말 들으면 사장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장점 두 번째, 주문한 물품은 리스트로 만들어 매장의 컴퓨터 엑셀 파일로 공유하든지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클라우드로 공유하면 좋습니다. 포스트잇은 나중에 버려지게 돼서 다음 달에 다시 반복될 때 피드백 자료로 이제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로 계속 재활용하고 재활용하면은 활용하기 수월합니다. 장점 세 번째, 한 달 기준으로 물품을 주문해야 한 달의 매출 대비 지출의 비용 산출이 수월해집니다. 그래야 한 달의 순수익 산출이 좀 더 정확해집니다. 이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이 포스기로 매출 확인은 대부분 가능합니다. 근데 지출은 정확하게 산출 못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달에 정확히 순수익이 얼마 버는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제법 많거든요. 그래도 뭐 사업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순수익이 얼마인지 정확도를 최대한 높여서 순수익을 뽑아내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한 달 기준으로 주문을 해줘야 지출을 좀 더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고, 이래야 순수익도 정확도 높게 뽑아갈 수 있는 거죠. 장점 네 번째, 도벽이 있는 직원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또 관리상의 도난이나 누수 등으로 망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고의 문제가 월 중에 바로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월 초부터 사장님 무엇이 없는데요? 이런 얘기를 직원 입에서 나오면은 이걸 월 초에 주문했었냐만 확인하면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주문했었다면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주문을 안 했다면 주문 누락이 있었던 것이죠. 즉 필요해질 때마다 주문하면 무언가 고가품이 자꾸 사라지더라도 요즘 이게 많이 사용되나 보네 하고 자꾸 주문해주고 이렇게 되고, 대부분 자영업자의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이런 문제가 자동 방지되는 것이죠. 네. 장점 다섯 번째, 직원들도 매월 딱 하루 이틀 정도만 물품 정리하고 나면 나머지 한 달간은 물품 정리할 일 없이 영업에 관련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꾸 손님 왔다 갔다 하는데 배송도 하나씩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뭐 좀 일하는데 집중도도 떨어지고 손님 보기에도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물품이 왔다 갔다 하면은 뭐 목장갑 끼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옷도 좀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요. 좀 무거운 물건들이 배송 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한 번에 와서 한 번에 정리하는 게 일적으로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저희 매장을 예로 들자면 직원들이 저의 재고 관리 시스템에 면역이 들어서 월초 음료수나 세제 같은 무거운 배송이 오면 창고 정리를 해야 하니 카운터에 코팅 장갑을 아예 한 이틀 정도 꺼내 놓고,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월초 2, 3일은 청바지 같은 편한 옷을 입고 출근을 합니다. 오늘은 일하다 빡세게 물건 나른다 생각하고 출근하는 거죠. 뭐 물어본 건 아닙니다. 그 외에 나머지 한 달은 퇴근 후 약속에 따라 뭐 이쁜 옷도 입고 출근 뭐 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근데 이런 걸 시스템화 하지 않으면 퇴근 후 약속이 있어서 이쁘게 차려입고 출근했는데 음료수가 사람 키만큼 배송 오면 뭐 어떻게 했어요? 사장 뭐 째려보면서 입모양 보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네, 뭐 장점을 더 말하자면 사실 뭐 몇 시간 얘기해도 부족한데 이제 현실로 와닿게 제가 저희 업장에서 점장들과 팀장들과 나누는 대화를 예로 좀 몇 가지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뭐 끝날 때도 한 번 더 해야 된다면서요.